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대구의 밤, 비에 젖은 골목 끝에는 낡은 간판이 반쯤 꺼진 주점이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담배 연기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눅진하게 엉겨붙어 호흡마저 무겁게 만들었죠. 좁은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던 아르바이트생 다현은 잔을 닦으며 스스로 긴장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 듯한 기묘한 압박을 느꼈고 그 불안은 알 수 없는 예고처럼 차츰 마음을 옥죄었어요. 이때 들어온 손님 중 한 명이 민수였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빠르게 잔을 비워내며 몸속에 술을 쌓아 올렸죠. 웃음을 가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불길한 빛이 반짝였어요. 다현은 순간적으로 그 눈빛에 걸려 숨이 막히는 듯했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민수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고 그 긴장감은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렸어요. 잔을 부딪힐 때 울린 소리는 짧지만 날카롭게 퍼져 마치 귓가에서 금속이 쩌렁거린 듯 했어요. 그 울림은 곧 닥칠 파국을 속삭이는 듯했죠. 구석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은 유리컵을 손끝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평소 다현과 친하게 지내던 그녀는 눈빛만 봐도 그 불안의 깊이를 알아챘죠. 민수는 웃는 듯했지만 그 웃음은 얼굴의 절반만 걸친 가면 같았어요. 안쪽에선 오래 눌린 분노가 곧 터질 듯 끓어오르고 있었죠. 서연은 주변 손님들에게 시선을 던지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에 그 작은 신호는 묻혀버렸어요.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가며 앉아있는 자리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절감했죠. 민수의 목소리가 주점을 가르듯 울렸어요. 그는 다현에게 술값 이야기를 꺼내며 의도적으로 말을 꼬았죠. 단순한 계산 문제 같았지만 말끝에는 이미 불씨가 묻어 있었어요. 다현은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대응했지만 그조차 민수의 귀에는 도전처럼 들렸어요.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민수의 손바닥이 탁자를 세게 치며 울렸어요. 유리잔이 진동으로 흔들리며 내용물이 미세하게 흘러내렸죠. 순간적으로 주점 안 공기는 멈춘 듯 얼어붙었고 서연은 무릎이 손가락을 움켜쥔 채 심장이 귀에 닿을 정도로 크게 뛰는 걸 느꼈어요. 시간은 늦어갔지만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점은 좁은 감옥처럼 공포로 잠식돼 갔죠.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진 유리처럼 거칠고 날카롭게 퍼졌어요. 다현은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닦아내며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뒤에는 벽뿐이었죠. 서연은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민수의 눈빛이 곧장 그녀를 잡아채며 못 박았어요. 그 차가운 시선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숨이 막혀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주점 안의 모든 소리는 가라앉고 서로의 호흡만이 무거운 무기로 변해 서로를 겨누고 있었어요. 민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억지로 웃는 입가와 달리 눈빛은 매섭게 가라앉아 있었죠. 다현은 계산기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다시 한번 금액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행동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듯했죠. 순간 그의 의자가 삐걱거리며 뒤로 밀렸고 그 소리만으로도 주저 많은 긴장에 휩싸였어요. 다른 손님 몇 명은 잠시 웃음을 거두었지만 누구도 선뜻 개입하지 않았어요. 공포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서연은 다현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유리잔을 두드렸어요. 작은 소리라도 신호가 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음악이 그 약한 울림을 삼켜버렸죠. 다현은 눈길을 주려 했으나 민수의 손이 계산기를 휙낚아채며 탁자 위로 던져버렸어요. 기계가 부서지며 버튼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그 순간 서연의 눈동자에 공포가 확실히 새겨졌어요.
이곳에선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죠.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현에게 다가섰어요. 그는 술잔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죠.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테이블 위 반짝이는 잔해가 흩어졌어요. 다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서연은 의자에 파묻힌 채 숨을 죽였죠. 유리 깨지는 소리는 짧았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아 심장을 짓누르는 굉음으로 변했어요. 모두의 시선은 민수에게 고정되었지만 그를 제지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현은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곧장 민수의 귀에 닿았죠.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다현의 손목을 갑자기 움켜쥐었어요. 차갑고 거친 소나기가 그녀의 피부에 먹먹하게 파고들었죠. 다현은 놀라 손을 빼내려 했지만 민수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주점 안의 공기는 얼어붙고 서연의 가슴은 숨이 막힐 듯 조여왔어요.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모두를 붙잡아 버렸죠. 서연은 손에 쥔 휴대폰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 하면은 켜지지도 않았죠. 화면이 잠깐 반짝였다 꺼지며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고 민수의 시선이 곧바로 그 빛에 꽂혔어요. 순간적으로 서연은 몸을 움찔했어요. 민수는 서늘한 웃음을 지으며 다현의 손목을 풀었고 대신 서연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며 새로운 먹잇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서연을 집요하게 꿰뚫었어요. 다현은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지만 곧 더 깊은 불안을 느꼈어요. 민수의 관심이 서연에게 쏠린 순간 그 불길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녀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나 서연은 이미 시선에 붙잡혀 도망칠 수 없었죠. 주점 내부는 숨소리조차 뚜렷하게 들릴 만큼 고요해졌고 어둠 속에서 위태로운 긴장만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시간을 늘리듯 한 걸음씩 걸었어요. 그의 구두가 바닥을 찍을 때마다 탁, 탁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서연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두근거렸고 손끝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어요. 다현은 그 발걸음을 막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짧은 거리였지만 그 몇 걸음은 영원처럼 길고 무겁게 이어졌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의자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금소금이 땅바닥에 올리자 민수의 입가엔 불길한 미소가 스쳤죠. 그는 고개를 숙여 서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차갑게 내뿜는 숨결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서연의 온몸은 얼어붙었죠. 다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민수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서연의 어깨를 제압했어요. 다현의 외침은 공기를 갈랐어요. 그러나 그 외침조차 공포에 가라앉은 주점의 벽에 흡수돼 메아리처럼 희미해졌죠. 민수의 그림자가 서연을 뒤덮었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덫처럼 점점 조여 들어갔어요. 다현은 손에 잡히는 유리잔을 쥐었지만 그 얇은 도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조차 알 수 없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서연을 향한 절박한 시선이 더 깊게 어두워졌어요. 주점 안의 다른 손님들은 마치 돌로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굳어져 있었고 눈빛만이 상황을 쫓을 뿐이었죠. 민수는 서연을 올가매며 다현과 주변 사람들에게 묘한 미소를 흘렸어요. 그 미소는 위협이자 경고였고 누구도 감히 손을 뻗지 못하도록 막아섰죠. 다현은 유리잔을 움켜쥔 채 땀이 흘러내렸고 서연의 호흡은 갈수록 끊어질 듯 가빠졌어요. 그 좁은 주점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고
살아남기 위한 싸움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결의가 담긴 듯 서연을 향한 손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죠. 다현은 유리잔을 움켜쥔 채 온몸이 떨렸고 결국 그녀는 힘껏 잔을 바닥에 내리쳤어요. 산산조각이 튀며 공기가 흔들렸고 잠시나마 민수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단 한순간뿐이었죠. 그의 표정엔 불쾌한 기색이 스치더니 다시 서연을 올가매는 힘이 더욱 거세졌어요. 서연은 숨이 막히며 공포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함께 다현의 거친 숨결만이 울려 퍼졌죠. 주점 내부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수는 서연을 끌어당기며 다현에게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위협이라기보다 이미 결정된 운명을 통보하는 냉혹한 선언처럼 들렸어요. 다현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두려움은 더욱 짙어졌죠.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어요. 도현이 과도를 움켜쥔 채 주춤거리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는 두려움에 눈이 흔들렸지만 서연과 다현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았죠. 민수는 잠시 웃더니 날카로운 시선을 도현에게 꽂았어요. 마치 새로운 상대를 찾은 듯 그의 표정은 불길하게 변했어요.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다현의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어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과도를 겨누며 그만해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흔들렸고 민수에게 위협이 되기엔 부족했죠. 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서연의 어깨를 놓자마자 순식간에 도현에게 다가섰어요. 그의 움직임은 무섭도록 빠르고 매서웠어요. 다현은 본능적으로 소리쳤지만 도현의 손에서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금소금이 퍼졌어요. 공포는 이제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죠. 민수는 도현의 멱살을 움켜쥐며 탁자 위로 세차게 밀쳤어요. 탁자가 뒤집히며 술병과 접시가 산산조각 났고 액체와 피가 뒤섞여 바닥을 흥건히 적셨죠. 서연은 비명을 삼킨 채 입술을 깨물었고 다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쥐어들며 민수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죠. 손끝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민수는 날카로운 고통에 몸을 비틀며 다현을 노려봤어요. 등 뒤에서 스며든 피가 그의 셔츠를 적셨고 순간 눈빛이 한층 더 흉폭해졌죠. 그는 도현을 내던지고 다현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 얼굴에는 인간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끝없는 공포만이 남아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붙잡았고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듯 보였어요. 다현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유리 파편을 다시 움켜쥐며 민수와 마주했죠. 그러나 민수의 손은 더 빨랐어요. 그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벽으로 몰아붙였고 충격의 벽이 진동하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켰어요. 서연은 눈앞의 장면에 질린 듯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도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점 내부는 혼돈으로 뒤덮였어요. 민수의 손이 다현의 목을 조여왔어요. 그녀는 가쁜 호흡을 내뱉으며 발끝으로 몸을 버텼죠.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지고 손끝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있었죠. 서연은 눈물이 흐르며 무력감에 사로잡혔지만 도현은 다시 몸을 일으켜 의자를 붙잡았어요. 흔들리는 몸으로도 그는 민수에게 맞서려 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깜박이고 있었죠.
도현은 의자를 힘껏 들어 민수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민수는 잠시 균형을 잃었고 그 틈에 다현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어요.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서연은 다현을 붙잡아 부축했지만 눈앞의 상황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다 다시 일어나며 광기를 머금은 눈으로 모두를 노려봤어요. 피와 땀, 그리고 광포한 숨결이 좁은 주점을 뒤덮었죠.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어요. 파란 불빛이 창문 사이로 번쩍이며 희미하게 스며들었죠.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 틈에 서연과 다현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도현은 여전히 의자를 움켜쥔 채 민수를 노려봤어요. 짧은 정적 후 민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뒷문으로 달아났어요. 남겨진 이들의 호흡은 거칠었고 그 공간은 폐허처럼 무너져 있었죠.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듯했죠. 민수는 주점 뒷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포했죠.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골목 끝에 세워둔 낡은 택시가 그의 도주수단이 되었어요. 그는 무심히 문을 열어 시동을 걸었고 술과 피가 섞인 셔츠가 의자에 눌러붙었어요. 대구의 불 꺼진 거리 위로 엔진음이 울려 퍼지며 악몽은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고 있었죠. 그 시각 주점 내부는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깨진 유리와 흩어진 술병, 바닥에 남은 핏자국이 모든 걸 증명했죠. 다현은 서연을 부축하며 흔들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았고 도현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려 끊기곤 했어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현장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무거운 공포로 다가왔죠. 민수는 외곽 도로를 달리며 차창 너머 어둠을 노려봤어요. 술 기운은 사라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졌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피비린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불빛이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스쳤고 차 안에선 불길한 정적만이 가득했죠. 속도를 높일수록 도로 위에 들이운 그림자가 더 짙어졌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범행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지역 신문은 주점에서 피해 살인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일면을 채웠죠.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민수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서연과 다현은 조사실에서 밤새 진술을 반복했지만 지친 눈빛은 차가운 책상 위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도현 역시 피투성이 손을 감싸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피해자들의 고통과 달리 수사의 흐름은 어딘가 느슨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도주 이틀째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 몸을 숨겼어요.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라디오 뉴스를 들었죠. 사건 보도는 짧게 다뤄졌고 경찰이 범인을 추적 중이라는 말뿐이었어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는 실종 사건 제보가 흘러나왔어요. 민수는 무심히 채널을 돌리며 곧 새로운 계획을 떠올렸어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또 다른 표적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죠. 며칠 후 민수는 도심 외곽의 길목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꾸몄어요. 택시기사로 위장한 그는 서툰 미소로 승객을 태웠죠. 그 승객은 귀가하던 군주였어요.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그녀는 불길한 기운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뒷좌석에 앉은 은주는 피곤한 눈을 감았지만 민수의 시선은 룸미러 너머로 그녀를 집요하게 훑었어요.
이미 새로운 악몽이 시작된 것이었죠. 차는 인적 드문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은주는 처음엔 방향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기사에게 묻기엔 피곤함이 더 컸죠. 그러나 도로 위 가로등이 끊기고 차 안의 공기가 서늘해질수록 불안이 엄습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으려는 순간 민수의 손이 거칠게 핸들을 꺾었어요. 차는 골목 어귀로 빠져들었고 은주의 눈빛에는 늦게 찾아온 공포가 번졌어요. 택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며칠 뒤 은주의 가족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자발적 가출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죠. 서연과 다현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불안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민수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증거 부족이라는 말에 막혔죠. 경찰의 늦장 대응은 공포를 더 키웠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민수는 은주를 좁은 창고 같은 방에 가두었어요. 낡은 나무문 틈새로 스며드는 빛이 전부였고 공간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죠. 은주는 손이 묶인 채 몸을 떨었고 눈앞의 현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민수는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며 그녀를 관찰했어요. 말없이 다가와 시선을 주는 것만으로도 은주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죠.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공포는 점점 그녀의 숨을 옥죄었어요. 이 소식은 지역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언론은 주점살인과 실종 사건을 연결짓기 시작했고 불안은 빠르게 확산됐어요. 시민들은 밤거리를 피했고 부모들은 자녀의 귀가 시간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단서를 찾지 못했죠. 서연은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경고는 메아리처럼 흩어졌고 민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을 떠돌고 있었죠. 창고 안에서 은주는 희미한 틈새 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손목은 거칠게 묶여 있었고 발목까지 자유가 없었죠. 시간 감각조차 사라져갔고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어요. 민수는 때때로 문을 열고 들어와 말없이 바라보다 다시 나가곤 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끔찍한 공포였죠. 은주는 속으로 수십 번 탈출을 그렸지만 쇠붙이로 잠긴 문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어요. 도시는 점점 긴장에 휩싸였어요. 언론은 연일 주점 살인범 도주, 여성 실종 미스터리 우를 나란히 보도했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밤 외출을 꺼렸고 택시를 잡을 때조차 번호판을 확인하는 습관이 퍼져갔어요.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도현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기자 앞에서 경찰이 그를 놓쳤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곧잘 묵살됐죠. 진실을 아는 이들의 절규는 공허하게 번져갔어요. 다현은 경찰 조사실에서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민수의 성향과 위협을 거듭 설명했지만 담당자는 메모만 남길 뿐 확신 없는 대답을 되풀이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 그녀의 가슴을 더 깊게 짓눌렀죠. 서연은 옆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도 누군가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답 대신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민수의 그림자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민수는 은주를 앞에 두고 의도적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은 차갑게 갈라진 얼굴 위에 비죽 솟아 있었죠. 그는 도망쳐봐 라며 쇠붙이를 던졌고 은주는 몸을 움츠린 채 바닥에 웅크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칼날보다 깊게 파고들었어요. 은주의 눈에는 체념과 분노가 동시에 차올랐죠. 그러나 민수는 그 눈빛조차 즐기듯 바라보았어요.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낯설게 만들 만큼 서늘했어요. 은주의 가족은 연일 경찰서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며 전단지를 붙였죠.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갇혀 있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돌아오면 어쩌좀라는 말들이 은근히 퍼졌고 협력은 더뎌졌어요. 다현과 서연은 가족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은 절차와 규정을 내세우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울음은 대구의 공기 속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어요. 민수는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과 흥분 사이를 오갔어요. 창고 한쪽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아직 아무도 못 찾았어. 그 말은 승리의 속삭임 같았어요. 그는 창고 문을 열고 어둠 속 골목으로 나와 한참을 서성였어요.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죠. 그는 고개를 숙여 웃음을 흘리며 다시 문을 닫았어요. 공포의 연극은 끝날 기미가 없었어요. 도현은 결국 기자회견장 앞에 섰어요. 그는 경찰은 무능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분노를 드러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었어요. 그러나 이 목소리는 곧 경찰 내부의 반발을 불렀어요. 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 제도와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었죠. 서연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이제 사건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상처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은주를 좁은 방에서 끌어내며 차로 향했어요. 그녀는 기절한 듯 힘없이 끌려갔고 손목은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그는 택시 뒷좌석에 그녀를 밀어넣고 담요를 덮었죠.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엔진음이 골목을 흔들며 다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갔죠. 은주의 의식은 아득했지만 차가 움직일 때마다 희미한 절망만이 가슴 깊이 차올랐어요. 경찰은 뒤늦게 제보를 받고 검문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몇 차례 길을 우회해 흔적을 지워냈죠. 차량 번호판은 훼손되어 있었고 도로 위 CCTV도 무용지물이었어요. 다현은 경찰서 복도에서 차가운 의자에 앉아 울음을 삼켰어요. 그녀는 은주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감을 느꼈죠. 서연 역시 손을 모아 기도했지만 절박한 간청은 여전히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결국 은주를 버려진 창고에서 더 깊은 산길로 옮겼어요. 산길은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했고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처럼 퍼졌죠.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은주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끌려갔어요. 새벽의 차가운 이슬이 잔디 위에서 반짝였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죠. 민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끝에서 또 다른 비극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새벽녘 산길을 오르던 민수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어요.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속으로 욕설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은주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끌려갔고 손목에는 피가 배어 있었어요. 산새가 날아오르는 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흔들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끝없는 어둠은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도현은 신고 전화를 받고 곧장 순찰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었죠. 그러나 산길로 향하는 도중 도로는 이미 통제되어 혼란스러웠어요. 무전기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흘러나왔지만 도현의 귀에는 오직 은주의 이름만 메아리쳤죠. 그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차창 밖의 새벽빛은 희미하게 번졌지만 그의 시야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은주를 끌고 낡은 산장에 도착했어요.
산장은 오래전 버려진 건물처럼 벽이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죠. 그는 그녀를 의자에 묶고 천천히 둘러보며 숨을 고르더니 스스로의 세계에 갇힌 듯 흥얼거렸어요. 은주는 흐릿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푹 떨궜어요.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꺼지지 않고 있었죠. 경찰은 산장 근처를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명의 발소리가 흘길을 울렸고 무전기의 잡음이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도현은 총을 움켜쥔 채 앞장섰고 동료들은 신중하게 건물 주변을 둘러쌌어요. 안에 있다라는 짧은 말이 무전기를 타고 퍼졌죠. 긴장감은 마치 공기를 베어낼 만큼 짙었고 모두의 심장은 한 박자씩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민수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깜빡이는 손전등 불빛과 경찰들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짧게 웃으며 칼을 움켜쥐었어요. 그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떨림이 그를 더 흥분시켰어요. 은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밧줄을 흔들었지만 손목은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고 방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워졌어요. 돌진해 라는 짧은 명령과 함께 경찰들이 산장을 들이닥쳤어요. 문은 강제로 열렸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손전등 빗줄기가 교차했어요. 민수는 칼을 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도현이 먼저 몸을 날렸죠.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바닥에 굉음이 울렸어요. 민수의 손에서 칼이 튕겨나갔고 경찰들은 일제히 그를 제압했어요. 비명이 아닌 거친 숨소리만이 산장에 남았어요. 은주는 의자에 묶인 채 발견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이 밧줄을 풀자 그녀는 힘없이 쓰러졌고 도현은 두 팔로 그녀를 받쳐 안았어요. 괜찮아요, 라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죠. 은주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산장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희망의 온기가 아주 조금 스며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냉소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 사이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죠. 어떤 이는 손에 돌을 쥐고 던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어요. 새벽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 민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불길하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대구 연쇄 살인범 검거를 보도했어요. 그러나 기사 속 활자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희생자들의 이름 없는 무덤과 은주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죠. 다현과 서연은 병원 앞에서 은주를 기다리며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끝난 거요? 라는 말이 오갔지만 그 말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법정에 선 민수는 담담한 얼굴로 판사의 말을 들었어요.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쳤고 그의 범행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은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모두의 귀에 무겁게 떨어졌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에 울려 퍼진 사형 선고의 울림은 잠시 모두를 굳게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쏟았고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 떨리는 어깨를 감추려 했죠. 민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냉소가 스며 있었어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자 긴 세월 누적된 분노와 공포가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은 민수의 마지막 무대였어요. 그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댄 채 담담하게 눈을 감았죠. 그러나 가끔 입가에 맺히는 미소는 끝까지 그가 가진 뒤틀린 성향을 드러냈어요. 바깥의 바람은 겨울처럼 차가웠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간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미 종말을 향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일, 새벽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어요. 교도관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울렸고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형장에 섰죠. 그러나 그 눈빛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은주의 가족이 눈을 감은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다현과 서연도 서로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집행의 순간 차가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고 그와 함께 끝나지 않을 듯 이어졌던 공포의 그림자가 비로소 끊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은주는 치료와 긴 회복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녀는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다시 걸어 나설 힘을 조금씩 되찾아갔죠. 병실 창밖의 햇살은 이전과 다르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서연과 다현은 그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았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삶은 여전히 무겁지만 희망은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대구 도심에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건을 기억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고 경찰은 늦게나마 제도적 보안을 약속했죠. 아범의 목소리는 기록처럼 그 상처를 남겼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드러낸 흔적이었어요. 잊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은 막을 수 있겠죠. 공기는 차갑지만 그 말 속에는 묵직한 경고와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